여행 전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나름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면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되는 그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라스베가스를 처음 가는 분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것들, 모르고 가면 안 돼 12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스베가스는 타이밍이 중요한 도시예요. 늘 사람이 많은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전시나 이벤트가 있을 때 특히나 붐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여행은 항공권부터가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를 피해서 예약하는 게 큰 도움이 돼요. 같은 호텔인데도 언제 가느냐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특히 1월 초 CES IT 전시, 그리고 5월에 EDM 페스티벌, 가을에는 카지노 엑스포가 열리고요. 11월에는 F1 같이 1년 안에도 큼지막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때는 숙소 가격이 오르는 건 물론이고 행사가 끝난 저녁에는 식당이나 바도 단체 예약들이 많아서 원래도 인기 있는 곳들은 평소보다 더 들어가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주요 행사들만 피해서 예약하셔도 여행 예산을 훨씬 더 저렴하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공항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요? 라스베가스에 도착하면 일단 빨리 호텔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나가자마자 잡을 수 있는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라스베가스의 택시는 스트립 호텔 위치에 따라 구역별로 정찰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우버나 리프트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거든요. 한국의 카카오 택시처럼 미국에 있는 우버와 리프트는 통틀어서 라이드쉐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행 오시기 전에 미리 앱을 다운받으시고 차를 이렇게 불러서 예약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라이드쉐어는 정해진 픽업 구역이 있어서 택시보다는 비교적 이동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도어2 근처에서 주차장 2층으로 올라가서 보행교를 건너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짐이 많거나 부모님과 함께 움직이거나 비행 후에 많이 지칠 때는 택시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라이드쉐어까지 찾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2가지 가격을 비교한 뒤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제가 택시 구역별 금액표도 함께 띄워드릴게요. 다만 택시를 이용하실 때 카드 결제 시에는 수수료나 세금이 따로 붙을 수 있고 팁은 보통 결제 화면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내면 돼요. 세 번째, 호텔은 보이는 가격이 다가 아니에요. 라스베가스에서 숙소를 찾다 보면 1박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보면 처음 생각했던 숙소 예산과 실제로 드는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베가스 호텔에서는 실제로 1박당 리조트피가 붙거든요. 그래서 룸 가격이 어디가 제일 저렴한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결제 끝까지 가셔서 최종 가격으로 비교해 보셔야 해요. 네 번째, 소액의 현금은 꼭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라스베가스에서 물론 큰 돈도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짐을 맡길 때나 택시를 탈 때, 호텔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처럼 금액은 크진 않지만 현금으로 바로바로 지불을 해야 할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아예 없이 방문을 하거나 작은 잔돈들이 없을 때 조금 난감해질 수도 있어요. 현금이 없으면 급하게 ATM에서 찾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라스베가스 ATM 수수료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스트립 쪽 카지노 ATM은 보통 8불에서 10불 정도가 수수료로 붙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실 때는 작은 단위의 돈들을 좀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우리 여행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커피인데요. 베가스에는 군데군데 스타벅스 매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친근한 브랜드이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되는데 사실 스타벅스는 아침에 가면 그 대기줄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베가스에서 전날 늦게까지 여행하고 또 아침부터 빠르게 일정을 돌아야 하니까 커피부터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는 꼭 스타벅스가 아니라 호텔 안에서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로비 근처의 카페나 카지노 옆에 커피바 아니면 바에서도 커피를 웬만하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보통 주문하는 아메리카노 말고 드립 커피나 브루드 커피를 주문을 많이 하는데요. 미리 내려둔 커피라서 보통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아메리카노보다 저렴해요. 여섯 번째, 슬롯머신의 베팅 금액을 조심하세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슬롯머신은 워낙 흔하게 볼 수 있죠. 호텔 로비만 가도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쉽게 게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재미로 해보실 텐데요. 그런데 슬롯머신을 이용하시더라도 베팅 금액은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화면이 너무 정신이 없고 여기저기서 게임하는 소리도 나고 베팅 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돈이 증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슬롯 화면을 보면 하단에 보통 벳이나 토탈 벳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한 번 누를 때마다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크레디츠라고 적혀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크레딧 한 개가 얼마인지 같이 봐야 실제로 내가 한 번 게임할 때마다 얼마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 가면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그리고 게임하는 소리나 화면이 화려하고 진행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잃어도 괜찮은 정도의 소액만 정해두시고 가볍게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7번째, 아무리 급하더라도 호텔 안 편의점은 가지 말자. 라스베가스에 가면 편의점이 여기저기 자주 보여요. 아무래도 호텔에서 가깝고 또 늦은 시간에도 열려 있어서 간단하게 물 하나 사야지 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가보면 가격표가 안 붙어 있어서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뭐 얼마나 비싸겠어 싶은 마음에 계산을 할 때 보면 생각보다 그 금액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 2배 이상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립에서는 월그린스나 CVS, ABC 스토어 같은 매장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은데요. 한국으로 치면 편의점과 마트를 약간 합쳐놓은 느낌이랄까요? 물, 음료, 간식, 뭐 간단한 생필품까지 한 곳에서 사실 수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해요. 특히 ABC 스토어는 여행자들이 많이 들리는 곳인데 헬로키티 같은 캐릭터 기념품도 같이 팔아서 인형이나 에코백처럼 가볍게 사가기 좋고 또 간단한 스시롤처럼 가볍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델리도 있어요. 스트립에서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마세요.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걷다 보면 건너편이 바로 앞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호텔 입구나 주차장 입구 근처는 거리가 짧아 보여서 잠깐이면 되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훨씬 더 조심하셔야 돼요. 주차장 쪽은 차가 언제 나올지 한눈에 안 보일 때가 많고 스트립은 전체적으로 차도 많고 또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니는 편이라 실제로 여행하다 보면 아찔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또 무단횡단은 벌금도 가볍지가 않은데요. 보통 100불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벌금까지 내게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여행 와서 그런 일로 놀라거나 당황하는 순간이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트립에서는 길이 가까워 보여도 바로 건너기보다 신호등이나 육교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꼭 이동하세요. 9번째, 외국에서는 물건을 자리에 두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카페 자리나 수영장 의자에 물건을 잠깐 두고 움직이는 일이 흔한 일이죠. 그래서 여행 가서도 무의식 중에 그냥 물건을 자리에 놓고 이동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처럼 사람도 많고 또 관광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들에서는 물건을 두고 잠깐 다녀오기만 해도 분실 위험이 굉장히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 방을 나갈 때도 중요한 물건을 밖에 꺼내두기보다 캐리어 안에 넣어서 잠궈두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미국 여행에서 소매치기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에서처럼 물건을 편하게 두고 다니는 건 금물이에요. 10번째, 스트립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걷게 돼서 신발이 정말 중요해요. 딱 지도만 보면 스트립이 한 줄로 쭉 이어져 있어서 가볍게 걸어 다니면 되겠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실제로 호텔 하나하나 규모가 엄청 크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동선도 길고 또 육교까지 계속 오르내려야 해서 예상보다 이동량이 꽤 많아지실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드레스업하고 가기에도 좋은 도시죠. 그래서 예쁜 신발도 챙기시겠지만 직접 많이 걸어다니면서 구경하실 예정이라면 편한 신발 한 켤레는 꼭 같이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막상 여행하다 보면 신발 하나가 여행 일정 전체에 꽤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11번째, 스트립만 보면 베가스의 밤만 보고 오시는 걸 수도 있어요. 처음 베가스를 가면 아무래도 일정이 스트립 중심으로 짜이게 되죠. 화려하고 상징적이고 가장 베가스다운 장면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여행을 해보니 라스베가스의 매력은 스트립 안에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스트립이 분명 재밌고 볼거리도 많지만 일정이 길어질수록 쉬지 않고 번쩍이는 네온 사인들 그리고 갬블링하는 소리들로 피로도가 쌓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스트립을 벗어나 시간을 보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아트 디스트릭트와 프리몬트는 하루 일정으로 묶어서 보기에도 좋아요. 조금 더 캐주얼하고 프랜차이즈보다 로컬 브랜드를 경험하기에 좋고요. 그리고 맛집을 찾으신다면 스프링 마운틴 쪽이 맛있는 식당들이 많아요. 라스베가스 관광은 스트립을 보는 여행이기도 하지만 스트립만 보는 여행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운 도시예요. 12번째, 길거리 스캠을 조심하세요. 라스베가스에서는 길을 걷다 보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거나 뭔가를 건네거나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팔찌 같은 걸 건네주거나 뭐 서명을 부탁한다거나 한국에서는 길에서 뭔가를 건네거나 부탁하면 예의상 받아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관광객이 많은 미국 여행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스캠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하면서 길거리에서 그 비키니 입고 사진 찍어주시는 쇼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진 찍으시고 또 처음에 얘기했던 금액이랑 나중에 팁을 요구하시는 금액이 차이가 커서 언쟁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도록 그런 액티비티를 하실 게 아니라면 그냥 짧게 괜찮다고 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가는 여행일수록 막상 가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오늘 내용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미국 여행을 준비할 때 실제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채널 구독해두시고 다음 여행 꿀팁도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그럼 안녕!